여러분, 괜찮아.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서울 도봉구에 사는 74세 박순자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평생 해온 이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괜찮다는 거짓말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마음 깊은 곳이 울림을 느끼실 거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알려드려요. 잘 듣고 계신다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박순자 씨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74세인 그녀는 35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베테랑 교사였습니다. 은퇴한 지도 벌써 9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라디오 체조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은 후에는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후에는 독서를 하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간소한 식사를 혼자 해결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는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순자를 외롭게 만드는 것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아무리 TV를 틀어놔도 적막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특히 가족 드라마가 나올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화목한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현실과 비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자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주혁은 45세로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고, 둘째 딸 은영은 42세로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두 자녀 모두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지만,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안부 전화를 받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순자 자신이 원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린 후 그녀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였습니다. 자신의 며느리 시절을 떠올리며 시어머니의 잦은 간섭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자는 자녀들에게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친구들도 많고 혼자서도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바쁜데 자주 연락할 필요 없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 말을 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이것이 현명한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늘도 그런 저녁 중 하나였습니다. 순자는 친구 정순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3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정수는 순자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는 것도 그렇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비슷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순자는 정성스럽게 김치찌개를 끓여 차려놓았습니다. 혼자 먹을 때는 대충 해결하지만 손님이 오면 정성을 다해 요리를 했습니다. 오랜 교사 생활로 다져진 세심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야,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다. 역시 내 손맛이야.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끓이니? 정수는 진심으로 맛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찌개를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정순의 그릇에 찌개를 더 담아주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요리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은 여전히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많이 먹어, 정순아. 어제 주혁이가 잠깐 들렀다 갔는데 요즘 직장 일이 바쁘다고 하더라고. 프로젝트가 있다나 뭐라나. 순자는 아들의 방문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주혁이 10분 정도 머물다 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커피 한 잔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급하게 떠났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래도 자주 오잖아. 부럽다, 정말. 나는 우리 아들이 한 달에 한 번도 연락 안 해. 며느리 눈치 보느라 그런가 봐.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보는 정도야. 정순의 말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요즘 많은 노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부모는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며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젓가락질을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순이 부러워하는 자신의 상황도 사실은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혁과 은영 모두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자가 원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니야, 정순아. 요즘은 자주 안 와. 내가 그랬거든. 애들 결혼도 시키고 이제 니들 살기도 바쁠 텐데 엄마는 친구도 많고 혼자서도 잘 지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잘 살아라.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했어. 순자는 이 말을 할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녀들을 배려하는 현명한 어머니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그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에이, 그래도 자식들이 안 오면 섭섭하잖아. 솔직히 말해봐. 순자는 한동안 말없이 김치찌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감정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앞에서만큼은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늙으니까 외롭긴 해, 정순아. 이 말을 꺼내는 것은 순자에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평생 강한 모습만 보여왔던 그녀에게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 특히 그래. TV 틀어놔도 혼자 밥 먹기가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 오늘처럼 너랑 같이 먹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밥맛이 이렇게 다르구나 싶어. 순자의 고백은 그녀 자신에게도 의외였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감정이 정순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처지의 친구 앞에서는 좀 더 솔직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순은 순자의 고백을 들으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식들한테 부담될까봐 괜찮은 척만 하고. 그래, 솔직하게 외롭다고 보고 싶다고 말하면 안 되드나. 정순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붙어 있으면 애들이 짐스러워 할까봐. 며느리 사위들도 있는데. 순자는 자신의 며느리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집에 와서 이것저것 간섭할 때의 그 답답함을. 당시에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도 며느리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 마음 안다고.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면 정말 부담스럽잖아. 하지만 자제하려는 마음과 그리워하는 마음 사이에서 순자는 항상 갈등했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주혁이나 은영이 목소리라도 듣고 싶을 때가 있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밝아질 것 같은데 그것마저 쉽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화기 앞에 앉아서 번호를 누르다가 끊기를 몇 번씩 반복해. 바쁠 텐데 괜히 귀찮게 하나 싶어서. 이것은 순자만의 비밀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전화기 앞에 앉아 자녀들의 번호를 누르다가 끊기를 반복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수는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친구의 마음이 너무나 잘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순자는 주혁과 은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두 자녀 모두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힘든 일은 말하지 않았고 순자 역시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녁 무렵의 아파트는 조용했고 가끔씩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다른 집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독거노인들 이야기가 자주 나오더라고. 며칠씩 쓰러져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정순의 말에 순자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뉴스 볼 때마다 정말 무서워. 만약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알까 싶기도 하고. 이것은 많은 독거노인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건강한 지금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 정순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순자는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고마워, 정순아. 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하지만 순자는 정순에게도 완전히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순 역시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노인이었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늘어갔습니다. 작은 아픈 곳도 혹시 큰 병의 전조는 아닐까 걱정되었지만 자녀들에게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괜히 걱정만 끼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정수는 늘 그렇듯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손님이 설거지를 하는 것이 미안해서 혼자 하겠다고 했지만 정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순자야, 내가 설거지할게.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그냥 앉아 있어. 두 사람은 오랜 친구 사이라 이런 실랑이가 일상이었습니다. 서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이런 작은 일에도 서로 양보하려고 했습니다. 고마워, 정순아.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체한 것인가 싶었지만 곧 심상치 않은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아이고, 가슴이, 숨이 안 쉬어져. 순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이런 증상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자야, 왜 그래? 어디가 아파? 어디가? 정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재빨리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나빠졌습니다. 순자는 가슴 부위의 극심한 통증으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가슴을 누군가 꽉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숨쉬기도 어려웠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애들한테는 연락하지 마.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순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녀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아파서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아픈데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말라니 정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장 주혁이한테 전화할 거야. 안 돼. 바쁠 텐데. 순자는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걱정했습니다. 평생 그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의 본능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는 자녀들이 받을 충격과 걱정을 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위급한데 자식들이 모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수는 재빨리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핸드폰에서 주혁과 은영의 번호를 찾아 연락했습니다. 정수는 순자의 상태를 지켜보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순자야, 정신 차려. 구급차 곧 온다. 조금만 참아. 순자는 점점 의식이 흐려졌지만 마지막까지 자녀들을 생각했습니다. 정순아, 고마워. 애들한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줘.
응급구조사들이 도착했을 때 순자의 상태는 매우 위중했습니다. 혈압과 맥박이 불규칙했고 의식도 반쯤 잃은 상태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급합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해요. 응급구조사들은 신속하게 순자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정수는 구급차에 함께 타며 순자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친구예요. 자식들한테 연락했는데 병원에서 만날 거예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순자는 즉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각종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관상동맥이 막혀서 위급합니다. 지금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에 정수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심근경색이라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친구예요. 자식들한테 연락했는데 오고 있을 거예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정수는 복도에서 주혁과 은영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순자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수는 복도 의자에 앉아 순자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3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면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어 온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순자의 자녀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지 걱정되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괜찮다고만 하셔서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주혁이 헐떡이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에는 당황과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평소 침착한 성격이었지만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 완전히 동요한 상태였습니다. 정순 이모, 엄마는 어떻게 되셨어요? 주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급하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그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은영도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아이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온 그녀의 얼굴에도 충격이 역력했습니다. 이모, 엄마가 갑자기 왜? 두 자녀는 어머니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일 줄 전혀 몰랐습니다. 며칠 전에도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어머니는 여전히 괜찮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담당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혈관을 뚫어서 혈류를 회복시켰어요. 하지만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주혁과 은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에 다시 긴장했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친구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급성 심근경색은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은영이 정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 정말 감사해요. 이모가 아니었다면. 주혁아, 은영아. 너희들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두 자녀는 정수는 바라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너희 엄마가 많이 외로워하셨다는 거 아니? 주혁과 은영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외롭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외로우셨다고요? 엄마가요? 하지만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 정수는 깊게 숨을 쉬고 오늘 저녁 순자와 나눈 대화를 자세히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너희 엄마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저녁 때마다 너무 외롭다고. TV 틀어놔도 혼자 밥 먹기가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다고. 정순의 말에 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들한테는 괜찮은 척만 하고. 혼자서 다 참고 있었어. 주혁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야. 너희들한테 전화하고 싶어서 번호 누르다가 끊기를 몇 번씩 반복한다고 했어. 바쁠 텐데 괜히 귀찮게 하나 싶어서. 정수는 순자가 털어놓았던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지만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참았는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며 너희들 바쁜데 신경 쓰지 말라고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 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가 몰랐어요. 정순의 설명이 계속되면서 주혁과 은영은 점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쓰러지면서도 마지막까지 너희들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 걱정 끼치기 싫다고. 혼자서도 괜찮다고. 주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정말 바보였네요. 정수는 계속해서 순자의 진짜 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너희 엄마는 평생 너희들을 위해 살아왔어. 그런데 너희들이 독립하고 나서는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물러섰지. 하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은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엄마가 정말 괜찮으신 줄 알았어요. 친구들도 많으시고 혼자서도 잘 지내신다고 하시니까. 그게 다 너희들을 위한 거짓말이었어. 너희들이 걱정하지 않게 하려고. 순자가 하루를 지나 충분한 안정 시간을 가진 뒤 회복되어 일반 병실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주혁과 은영을 보자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과 딸이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쁠 텐데 미안하다. 순자의 첫마디는 여전히 자식들을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비만. 나갈 거야. 괜히 소란 피워서 어째. 엄마. 병원비가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중요하지. 주혁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걱정하는 어머니를 보니 그동안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주혁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이제부터는 더 조심할게. 너희들 걱정 끼치지 않게. 이 말을 듣는 순간 주혁은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주혁과 은영은 어머니 곁에 앉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진심 어린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고 의료기기의 작은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자는 자신을 위해 두 자녀가 모두 바쁜 일을 뒤로하고 온 것이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너희 둘 다 와서. 회사는? 애들은? 여전히 자녀들의 일상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은영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저희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아세요? 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에게 들은 어머니의 진짜 마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은영아. 너희들은 잘못한 게 없어. 각자 바쁘게 살아가는 거지. 하지만 주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숨겨왔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며 주혁을 바라봤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3개월 전에. 그래서 엄마한테 창피해서 말 못했어요. 주혁의 고백에 순자는 더욱 놀랐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라고? 주혁아, 그럼 지금은 새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네요. 나이도 있고, 경쟁도 치열하고. 주혁은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매일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니지만 번번이 떨어지는 현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까지. 주혁의 고백에 이어 은영도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남편이랑 이혼 절차 중이에요. 순자는 2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요. 은영은 결혼 생활의 어려움,
남편과의 갈등,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과정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어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도 함께. 순자는 두 자녀의 고백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외로워하는 동안 아이들도 각자의 고통을 혼자 견디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얘들아, 그럼 너희들도 힘든 일이 있었구나. 그래요, 엄마. 저희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엄마한테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봐. 주혁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셔서. 엄마도 별일 없는 줄 알았고, 저희도 힘든 소식은 알리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저희를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은영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친구도 많고 잘 지낸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굳이 자주 연락드릴 필요가 없는 줄 알았어요. 엄마가 독립적으로 잘 사시는 줄 알았다고요. 저희가 자꾸 연락드리면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순자는 두 자녀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한 거짓말들이 오히려 가족 간의 소통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았는데 그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모두가 외로워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서로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만 하고. 정말 바보 같았어. 은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생각보다 말랐다는 것을 그제서야 느꼈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외로우셨다는 걸. 정순이 이모가 말씀해주지 않았다면 끝까지 몰랐을 거예요. 주혁도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잘렸다고 말씀드리지 못해서. 엄마가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실망시키기 싫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주혁아, 엄마가 언제 내가 성공해야만 자랑스럽다고 했니? 순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돼. 직장이야 또 찾으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내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 엄마. 은영이도 마찬가지야. 이혼이 나쁜 게 아니야. 행복하지 않은 결혼을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어. 순자는 딸을 향해서도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두 자녀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의 성공이나 체면보다는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진짜 가족답게 살아요. 은영이 제안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서로에게 솔직하게 말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솔직해질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영이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지금 이혼 절차로 정신적으로 힘든데. 은영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엄마가 계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엄마한테 기대고 싶어요. 순자는 은영의 제안을 들으며 따뜻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제야말로 정말로 가족이 되는 거구나. 그때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순자의 의료 차트를 확인하며 감탄했습니다. 가족분들이 오신 후에 확실히 상태가 좋아지셨네요. 역시 가족의 사랑이 최고의 치료제인가 봅니다. 순자는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야 알게 된 진실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보호한답시고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니라 소식을 나누어야 진짜 희소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괜찮다는 거짓말을 그만두고 이제는 정말로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 개월 후 순자는 완전히 회복되어 은영의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순자는 6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랜 교사 생활로 다져진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은영은 이혼 절차와 새로운 직장 준비로 바빴지만 저녁에는 꼭 함께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역도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은 이제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며 때로는 즐거운 이야기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감정을 나누며 지내다 보니 가족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서로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나누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주역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이전보다는 규모가 작은 회사였지만 그의 경험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은 덕분에 면접에서도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새 직장 구한 것도 엄마 덕분이에요. 주역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이렇게 빨리 정신을 차릴 수 없었을 거예요. 주역아, 그게 원래 내가 가진 능력이야. 엄마는 그냥 곁에 있어준 것뿐이야. 아니에요, 엄마.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더 용기가 생겨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었어요. 은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엄마, 저도 새로운 시작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엄마가 계시니까요. 은영아, 너는 충분히 강한 사람이야. 엄마가 있든 없든 잘 해낼 수 있어. 하지만 이제는 혼자 견디지 말고 함께 해나가자. 순자는 자녀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노인이 아니라 가족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순자는 정순과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그동안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정순아, 그때 내가 옆에 있어서 119에 신고하고 애들한테 연락해줘서 정말 고마워. 순자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싶어. 무슨 소리야? 친구 사이에 그런 것까지 고마워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정수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도 밝아졌어. 순자는 그날의 일을 되돌아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죽을 뻔한 위험한 경험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 모두에게 꼭 필요한 깨달음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괜찮다는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깨달았어. 순자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짓말이었는데 결국은 서로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으니까. 그래, 솔직한 게 제일이야. 힘들어도 아파도 외로워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아. 정순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도 우리 아들한테 외롭다고 솔직하게 말했어. 그랬더니 더 자주 연락하더라고. 정말 다행이다. 너희 가족 보면서 나도 용기를 얻었어. 괜찮은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사는 게 맞다는 걸 깨달았거든. 두 친구는 서로의 변화를 확인하며 흐뭇해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순자는 이제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들, 서로의 안부를 묻는 작은 대화들, 함께 나누는 식사 시간들.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착각,
부담 주기 싫다는 오해.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짓말이 더 큰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순자 할머니처럼 괜찮다고 말하면서 혼자 외로움을 견디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가족이란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서로의 안식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괜찮다는 거짓말보다는 솔직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 솔직함이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